지난 7월 7일 오후 7시 루이비통의 2021 가을 겨울 맨즈 컬렉션 패션쇼 영상이 루이비통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장안의 화제였어요. 왜냐? 바로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BTS가 온라인 패션쇼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사라진 잿빛 도시에 호프,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BTS는 루이비통의 의상을 입고 러너웨이에 섰어요. 특히 이번 쇼에서 프론트맨을 맡은 지민이 밝은색 수트를 입고 골드 프레임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하는 모습은 정말 순멋. 세계 언론들이 지금까지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편의 퓨처리스틱한 영화 같은 이번 패션쇼 영상은 우리나라 부천의 한 공간에서 촬영되었다고 해서 저는 2번 놀랐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BTS를 패션쇼 무대 위로 불러들인 위험 있는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1821년 프랑스 동부 앙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루이비통이 태어납니다. 루이비통의 집안은 대대로 목공소를 운영해왔어요. 어려서부터 목공예를 배운 루이비통은 한때 목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14살이 되던 해 루이비통은 보다 큰 세상이 파리를 향해 떠납니다. 대담하게도 무일푼으로 집을 나온 루이비통은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를 벌어가면서 이 2발로 직접 걸어서 파리로 향했어요. 그의 집에서 파리까지는 무려 400km,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인데 루이비통은 무려 2년의 여정 끝에 1837년 파리에 도착했죠. 파리에서 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방 제조 전문가인 무슈 마레샬 밑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마차, 배, 기차가 주된 이동수단이었는데 이때 여행 가방이 굉장히 거칠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전문가에게 여행짐을 안전하게 패킹하는 법을 의뢰했고 루이비통은 섬세한 기술력의 전문 패커로 금세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1854년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하면서 루이비통은 왕실 고객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왕후 유제니의 눈에 들어 전담 패커가 됩니다. 그리고 1854년 루이비통은 유제니 황후의 후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매장이자 포장 전문 숍을 오픈했어요. 이것이 바로 루이비통 브랜드의 시작이었죠. 루이비통은 자신의 첫 매장을 오픈한 지 4년 만인 1858년 기념비적인 제품을 출시했어요. 바로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 이 직사각형 모양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당시 대부분의 여행 가방은 이 반원형의 뚜껑을 지녀서 쌓아 올리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의 성공으로 루이비통은 1859년 파리의 중심부 아니에르에 공방을 조성합니다. 루이비통의 선전으로 공방은 점차 크기를 넓혀갔고 루이비통 가문도 이곳으로 거처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루이비통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가업을 물려받아 루이비통 브랜드를 이끌기 시작했죠. 사업 감각이 탁월했던 조르주 비통은 기술력 또한 뛰어나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자신이 만든 여행 가방으로 동메달을 수여받았고 1885년에는 영국 런던 옥스퍼드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뉴욕, 봄베이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어요. 이후로 유럽 일대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루이비통은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으나 1970년대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다 1987년 현재 루이비통 모에트네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매각됐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의 스토리를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브랜드의 암흑기는 세계대전 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루이비통만큼은 사정이 달랐어요. 루이비통 트렁크의 특별함이 입소문이나 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조차 루이비통의 트렁크를 구입하느라 줄을 섰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이토록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해오던 루이비통에게도 골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테이션, 모조품과의 전쟁. 루이비통이 처음 선보인 그레이 트리아논 캔버스 트렁크부터 수많은 모조품이 생겨났죠. 당시 고민하던 루이비통과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은 1885년 제품 모방에 대항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본인들만의 문양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88년 출시된 것이 그 유명한 다미에 캔버스예요. 다미에는 불어로 체크 무늬를 뜻해요. 바둑판 모양의 격자 무늬가 기본을 이루죠. 나아가 조르주 비통은 1896년 루이비통의 이니셜 LV와 꽃과 별 무늬가 반복되는 패턴의 모노그램 캔버스를 출시하고 세계적으로 특허를 냅니다.
이 두 디자인의 캔버스는 출시 후 히트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루이비통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아이템은 패턴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텀블러 자물쇠예요. 당시 여행용 트렁크는 강도들의 표적이 되곤 했는데요. 1890년 루이비통과 조르주 비통은 오랜 기간의 개발 끝에 텀블러 자물쇠를 선보입니다. 텀블러 자물쇠는 두 개의 버클로 구성된 단일한 잠금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시 직후부터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받았죠. 조르주 비통은 당대 저명한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디니를 거명하며 루이비통 박스와 잠금 장치를 활용해 탈출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할 정도로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후디니는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텀블러 자물쇠는 현재에도 루이비통 제품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루이비통의 사각 트렁크는 그 실용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루이비통은 이때부터 소프트백을 선보이기 시작해요. 1924년 루이비통은 부드럽고 가벼운 여행 가방 키포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우아하고 큼직한 여행 가방이죠. 더불어 루이비통은 핸드백 라인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1932년 처음으로 노에라는 백을 출시했죠. 원래는 샴페인이나 와인병을 수납하기에 적절하게 만든 백이었어요. 복주머니 모양이 친근해요. 그리고 같은 해 삼초백이라 불리우는 스피디백이 출시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위는 둥근 형태를 지닌 스피디백은 오드리 헵번이 사랑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스피디백은 출시된 후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거리에서 3초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3초백으로 불렸을 정도예요. 1934년 루이비통은 당대 라이벌이기도 했던 코코 샤넬의 의뢰로 제작된 알마백을 선보이게 됩니다. 코코 샤넬은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닐 백을 주문했다고 해요. 반달 모양의 간결한 디자인에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이죠. 또 1966년에는 원통형 모양의 빠삐용 백을 선보이며 화제를 낳았어요.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지만 한때 페피들의 한쪽 팔에 들려있던 백이죠. 1987년 루이비통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매각됐을 때만 해도 루이비통은 과거의 명성이 퇴색되고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어요.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1998년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일화를 들 수 있어요. 이 재기발랄한 젊은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기존의 루이비통과는 달리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갔어요. 가장 먼저 산뜻한 느낌의 베르니 라인을 선보였고, 이어서 모노그램 캔버스 위에 형광 핑크, 형광 오렌지 컬러 등으로 연문을 과감하게 써내린 그래피티 라인을 출시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결국 마크 제이콥스는 루이비통을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시켰다는 평단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후 루이비통은 니콜라 제스키에르, 버질 아블로 등 젊고 힙한 디자이너들을 연이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면서 루이비통의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한편 루이비통은 획기적인 협업으로도 패션계의 볼거리를 톡톡히 선사해왔는데요. 일본의 유명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와 협업이 대표적이죠. 루이비통 제품에 무라카미 특유의 비비드한 컬러가 색색으로 입혀졌고 과감한 팝아트 무늬가 삽입됐어요. 또 미국의 유명 팝스타 카니에 웨스트와 작업한 스니커즈 라인도 화제였죠. 당시 우리나라의 패션 장인이죠. 지드래곤이 루이비통의 협찬을 받은 제품으로도 시끌시끌했어요. 2017년에는 슈프림과 협업해 출시 전부터 전 세계 루이비통 매장 앞에 줄서기 열풍이 있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루이비통은 창립자 루이비통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1년을 위해 루이 200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협업을 진행해 왔어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 200인과의 협업인데요. 건축가 프랑크 게리, 아티스트 장미셸 오토니엘, 우주 비행사 알리사 카슨 등 유명 인사들은 루이비통의 역사적인 트렁크를 본인들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TS가 참여했어요. 1912년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사건은 루이비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유명세를 타는 계기가 됐어요. 바닷속에서 건져낸 가방 중 루이비통 트렁크가 있었는데 이 트렁크만 유일하게 내용물이 전혀 젖지 않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루이비통 트렁크에 매달린 덕택에 목숨을 건진 생존자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죠.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확한 건 하나입니다.
사고 지역의 유명 인사로 떠오를 만큼 당대 루이비통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현재 고가로 인해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나는 명품 브랜드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일화예요. 트렌드와 인기를 넘어 결국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품질, 기술력이 우선이라는 거죠. 현재 루이비통은 여행 가방은 물론 핸드백, 주얼리, 의류, 시계, 스테이셔너리, 향수, 가구 등 제품의 범위가 다양해요.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헤리티지를 굳건하게 지켜오며 시대적 니즈 또한 놓치지 않고 반영해 브랜드를 거듭 발전시켜오고 있는 루이비통. 앞으로 또 새롭게 써나갈 150년이 기대됩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